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가 또 사고를 쳤죠. IC 인사이츠에서 상위 15개 반도체 기업의 통계를 내봤는데 삼성전자가 인텔과 TSMC를 꺾고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약 10% 정도 성장한 223억 달러가 나왔는데 사실 2분기 때는 인텔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간발의 차이로 1등을 했었는데 이번엔 인텔이 마이너스 3% 역성장하는 바람에 꽤 여유있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무려 250조나 더 높은 TSMC는 전분기와 똑같은 3위에 머물렀는데 매출액이 약 147억 달러입니다. 확실히 삼성전자와는 약간의 벽이 존재하죠. 하지만 TSMC는 전통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아서 오히려 영업이익에서는 삼성전자를 앞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뚜껑을 끝까지 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쭉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1위부터 15위까지 순위가 전분기 대비 거의 똑같죠. 12위와 13위만 바뀌었을 뿐 나머지 순위는 전부 동일합니다. 상위 15개 기업의 평균 성장률은 약 7% 정도 나왔고 삼성전자는 10%니까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15개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인텔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죠. 마이너스 3% 역성장을 했는데 확실히 주가의 흐름이 안 좋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순위를 보면 각각 1위, 4위, 5위입니다. 순위가 꽤 높은 편이죠. 메모리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지만 이 3사가 과점을 하고 있어서 실적이 꽤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도 점유율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파운드리 단 한 개로만 세계 3위에 올랐죠.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워낙에 큰데다가 TSMC 점유율이 거의 55%에 달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도 세계 1위고 파운드리도 세계 2위를 하고 있어서 두 분야 모두 최상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통합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인텔은 비메모리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지만 낸드 사업부를 하이닉스에 매각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사실상 거의 접었기 때문에 통합 1위를 하기에는 이제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인텔이 예전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위 1위에서 5위 중에서 미래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업체는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로 보입니다. 인텔은 초미세공정 진입을 계속 연기하면서 사실상 기술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TSMC는 파운드리에 올인을 하는 기업이라 이렇다 할 새로운 무기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에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불황기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 모두 압도적인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파운드리 역시 세계 2위를 하고 있는데 파운드리는 일반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상위 5개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골고루 잘하는 게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나마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메모리에 매년 수십 조씩 정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면서 10년 후에는 이 비메모리마저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기업도 삼성전자, 미래가 가장 유망한 기업도 삼성전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TSMC보다 훨씬 저평가를 받고 있죠. 이것만으로도 삼성전자에 투자할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더구나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반도체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크게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미래는 더더욱 밝다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삼성전자는 스마트폰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폴더블 폰이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는데 사실 스마트폰 실적은 여기에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죠.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반도체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인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가전도 하고 있고 5G 통신 장비, 심지어 자동차 전장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도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것도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상업용 디스플레이인 스마트 사이니지도 세계 1위입니다. 디스플레이 구동칩인 DDI도 세계 1위, 그리고 폴더블 폰의 핵심 디스플레이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도 세계 1위, 그리고 평면 올레드인 리지드 디스플레이도 세계 1위입니다. 심지어 TV도 세계 1위죠. 도대체 몇 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말 세기도 힘들고요. 그마저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상당수가 세계 탑 클래스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은 반도체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에서도 파운드리에만 100% 올인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절반 정도만 통계로 잡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만 가지고 비교했는데도 TSMC보다 매출이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보통 TSMC 하면 파운드리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 삼성전자는 게임도 안 되고 완전히 그냥 발라버리는 독보적인 세계 최강자, 그런 이미지가 깊이 박혀 있는데, 이건 기업 전체 규모로 본 게 아니라 반도체 중에서도 파운드리에 한정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는 게 사실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인데, 그나마 반도체 중에서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 파운드리만 비교해서 TSMC보다 낮아 보이는 거지, 전체 반도체로 보면 TSMC를 당연히 압도하고 기업 전체 규모로 보면 더더욱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TSMC보다 못하는 것은 맞지만 삼성전자가 TSMC보다 더 떨어지는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TSMC에 소액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도 TSMC는 확실히 삼성전자에 비해서 고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삼성전자가 그만큼 저평가를 심하게 받고 있는 건데, 적어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기업의 규모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TSMC보다 훨씬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위 15개 기업의 평균 성장률이 7%가 나왔는데 이게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7%라는 성장률이 그대로 증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는 지금도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지만 아마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시장 규모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커져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소위 요즘에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제 막 초기 단계인데도 지금 반도체가 이 정도로 부족하다고 난리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아마도 반도체 업계들은 돈방석에 앉을 것 같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시대의 흐름이 반도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삼성전자는 유망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로 보나 미래로 보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봐도 삼성전자가 모든 기업들을 이렇게 다 발라버리는데 주가 좀 빠지는 게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계속 투자를 하시면 될 것이고, 틀렸다 싶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거나 비중을 대폭 축소하시는 게 아마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한테 별로이면 그 종목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가 빠질 때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20% 빠지든 30% 빠지든 쫄리지 않아야 그게 진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삼성전자의 클래스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투자 판단은 각자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